맹자왈 순생어 제풍하시고 천어 부하하시며 조러 명조하시니 동의진야시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셨으며 부하로 옮겨가 살으셨으며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동의지인 동의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맹자의 이르짱구의 첫 문장입니다. 동의지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에게 태평성대의 상징처럼 일컬어지는 요순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맹자에 나와 있는 이 글귀로부터 우리 민족의 연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국 한무제 때 사마천이 쓴 저 유명한 사기라는 책에 근거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우선 맹자에 보이는 것처럼 순임금은 동인이며 8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인들이 사망 5제 중에 첫 번째로 삼는 황제 헌원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임금왕자 황제가 아니고 누를황자 황제입니다. 요임금은 황제 헌원씨의 고손이며 순임금과는 반계 고조부가 됩니다. 전옥고양씨, 제국고신씨도 각각 황제 헌원씨의 손자와 증손자이니 이른바 5제가 다 동의사람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황제 헌원씨는 또 8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왕 중에 염제신농씨로 이어지니 상고시대에 수천 년 동안 황함령을 지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치수사업의 성공으로 순임금에게 선유를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공이 가장 크다고 하는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도 황제 헌원씨의 5대손이며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를 세운 당임금은 황제 헌원씨의 17대손이며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600년의 기업을 일으켜 세운 주무왕은 황제 헌원씨의 23대손이니 우리 민족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황하문명을 주도적으로 갖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인이라고 해서 꼭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의문을 표시하는데, 상나라가 망하고 주무왕이 상나라 왕자 서열을, 여기 서열입니다, 기나라의 제후로 봉해주었지만 신하노릇 하지 않고 자기 고향인 동쪽으로 가서 기자조선으로서 탄군조선을 이어버린 것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중국 최초의 역사서인 서경 홍범편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상나라 말기에 왕자 비간이 주왕의 폭적을 가하자, 여기 비간이라고 씁니다.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라고 하던데 어디 한번 보자면서 심장을 갈라주겠으며, 또 한 명 왕자인 개를, 여기 개입니다, 주무왕이 송나라 제후로 봉해주었는데 왕자 개의 후손에서 인류의 영원한 스승 공자께서 태어나시니 그분 또한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민족이 왜 중국의 한족에게 동으로 계속 밀렸을까요?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고선지를 등용해서 저 사람들의 영토를 파미르 구원 넘어서 서아시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또 백제의 유민인 흑지상지도 혁혁한 전공으로 병무상소에까지 이르렀으니 능력만 있으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 잘 나가면 밀어주고 돕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심지어 충무공과 같은 절제의 영웅조차도 조정에서는 온갖 모함을 해서 끌어내려서 백의종군을 시키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국력을 낭비하며 끌어내리려고만 하다가 죽은 뒤에 알아주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그 영웅의 재주를 써먹어야 후국 강병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이번 코로나19 같은 데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20국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미국 같은 세계의 절대 강국에서조차 트럼프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도 주정부의 지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해 가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중국 땅을 도로 빼앗아 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 자치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무한한 재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강토 크기로서만 강국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컴퓨터 운영체제 하나를 가지고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윈도우 8을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싫다고 항의를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서 어떤 때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영문 한글 변환이 되지 않아서 길게는 한 달 정도나 지나도록 불편을 참고 있어야 되며 고객을 자기네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가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TV, 반도체,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동의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전기업들은 손이 따위는 곧 고물상이나 차리게 하고 말 겁니다. 물건 안 팔리면 고물상 차리는 거지 다른 거 있습니까?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만 명을 몰살시킨 잔인한 백기도,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몰살시킨 항우도 중국인들은 그 장점을 들어서 자기네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동료나 지도자가 잘 나가면서 여러분의 회사를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면 그 수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잘 나가는 옆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와 똑같은 못난 일을 만들려고 한다를 하십니까? 논어공야편에서 공자께서 기욕립이 리빈이요 기욕다리 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은 남을 이루어 주라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조와 똑같은 기조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작은 흠을 가지고 큰 장점마저 묻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옆사람 바지가랑이 잡고 끌어내는 악성을 버리기만 한다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습성을 버리기만 한다면, 축구 응원할 때처럼 국민을 오직 한 줄기로 묶고 세울 줄 아는 훌륭한 지도자만 만난다면 우리는 미국마저 대치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금TV의 우화등선이었습니다.